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대, 코스닥은 0.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민 이사와 세 가지 상황실을 오늘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시죠. 어닝 쇼크 때문이라고요? SK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시총 4위로 오늘 밀렸어요. 어제 오늘 급락이 어닝 쇼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발표한 날은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른 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날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와서 어닝 쇼크라는 이유를 대는 거지? 아니면 뭐 글로벌 빅테크 때문인가? 이 주가 하락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에도 7.11%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와 오늘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 또는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많이 좀 걱정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던 날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 속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실적을 지속적으로 좀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을 SK하이닉스도 일부분 좀 받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1조 6,556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60.3% 하락하는 수치이고요.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7% 하락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램과 그다음에 낸드 출하량 및 판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실적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하회하는 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재고가 약 한 15조 원어치를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순 부채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약 한 15조 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2023년 그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이제 같이 좀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일부 구공정에 대해서도 생산 조절을 좀 이제 좀 통해서 이제 캐파를 좀 낮추는 그런 식으로 좀 이끌어 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바닥이 다 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당일에는 주가가 올랐지만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그 연이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관련되어서 발표가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더욱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동반되어서 큰 폭의 이제 피해를 좀 입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전에도 한번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삼성전자가 정말 치열하게 치킨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 업체들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거나요. 아니면 아예 지금 현재 없어진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위기에 강하다는 이야기를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현재 이런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여전히 P3 캐파 확장을 이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선행 투자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캐파를 늘려 나간다라면은 결국에 피해를 입는 업종은 이제 경쟁 업체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오늘 이런 식으로 주가도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저도 사실 받아본 소식인데 SK하이닉스가 하락하는 이유라고 하면서 한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글의 주된 내용은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때리게 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공장을 못 만들게, 중국에서 뭔가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는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긴 했는데 마침 또 다른 애 공장 갖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이거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피해만 떠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글들이 왔어요. 근데 이거 우리 최근에 알고 있던 뉴스고 1년 유예를 받은 것도 알고 있던 뉴스인데 그게 오늘 시장에 작용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작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이기식 해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9월 달에도 이미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요. 설비를 한번 투입을 하면요. 중국 밖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기업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으로 리스크를 다 알고 회사들이 이미 투자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의 반영은 전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빅테크 기업들이 언제까지 실적이 안 좋아질지를 시장은 좀 더 먼저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방아쇠를 당긴 부분은 메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락세가 지금 현재 무섭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발표된 실적을 봤더니 3분기 실적은 순이익이 4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하락한 수치였는데요. 메타의 주가는 오늘만 하더라도 24%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6년 만에 주가가 100달러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올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자그마치 7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현재 메타의 주가를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메타가 이런 식으로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온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번에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개발을 오히려 더 많이 늘리겠다,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그 대외적인 상황과는 좀 반대로 회사가 좀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염려를 하다 보니까 메타에게 이제 집중적인 매도세가 좀 일어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메타뿐만 아니라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애플만 최근에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 3분기에 최고 매출액을 좀 달성하기도 했고 특히나 그 총 마진이 42%를 달성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좀 발표했기 때문에 그나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호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주식시장의 그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결국에는 좀 줄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염려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요? 매도해야 되나요? 고민하고 계십니다. 왜냐? 9만 원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네. 갑자기 거기서 10만 원에 향해 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키웠던 찰나에 다시 8만 원 선까지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보유자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드리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네. 대중 심리와는 반대로.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포감이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공부만 했다라면은 오히려 대중들이 매도를 할 때 나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방향으로 동사의 주식을 접근해야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악재들은 이미 그 피크아웃 논란 때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하락은 오히려 치킨 게임으로 인한 걱정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치킨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지려면요. 일단 치킨집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관련된 반도체 시장은요, 과점 시장입니다. 삼성이 이미 경쟁 업체들을 다 많이 죽여놨기 때문에 살아남은 업체들끼리 치킨 게임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치열하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를 매수의 적극적인 타점으로 좀 이용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진 매수형 가격은 현재가로 분할로 좀 사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1만 원으로 한번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안에서는 최선호주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을 접근할 때 손절 라인을 잡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대중심리와 반대로 가자라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따로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실적의 힘, HL 만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거든요.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님, 네. 물을 마시던 도중에 네. 죄송합니다. 오늘 장은 5% 정도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 HL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어쨌든지 좋은 실적을 좀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도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뛰어넘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겠죠.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조 9,7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6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그 동사의 고객사들이 그동안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여러 그 공급망에서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점차 이런 이슈들이 좀 해결이 돼가면서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에게도 그런 낙수 효과가 그대로 좀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다가 환율 효과도 분명히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워낙 이제 그 분기가 지날 때마다 지금까지는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효과를 좀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 있는 그 글로벌 R&D 센터를 그 흔히 이야기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매각을 좀 하면서 1,030억 원의 이익이 이번에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익을 좀 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동사의 주식에 좀 가중치를 두는 이유는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부품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를 항상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바라보는 편인데 특히나 에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18% 성장한 1,900억 원대를 이번에 3분기 때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기 최대 실적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신차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스가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동사에서 지금 밀고 있는 새로운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IDB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의 부품 채택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동사에서 발표하면서 호재성 뉴스로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만도처럼 실적이 좋을지 아니면은 좀 다소 부진한 기업들도 있는지 최근에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면서 출하량이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부품사들의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번에 그 3분기, 4분기 때는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 안에서는 얼마나 고객사를 다변화시켰는지에 따라서 실적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100만 대 정도의 그 예약이 자동차가 좀 잡혀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트렌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회사에만 예약을 거는 게 아니죠. 여러 회사에 예약을 걸어놓고 가장 먼저 차량이 출고되는 쪽으로 이제 내가 그 물량을 받는 그런 식으로 요즘에 소비자들이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외제차만 보더라도 아우디와 그다음에 BMW 이제 그룹의 차량 출고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매자들께 여쭤봤더니 가장 빨리 출고가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그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떠올려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100만 대의 그 예약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허수가 어느 정도는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떠올려 보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 더 이어진다라면은 아마 내년에 우리가 신문 기사상으로 가장 많이 볼 이슈 중에 하나는 공유 경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 패턴에서도 좀 박한 그런 이제 그 기분을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큰 목돈이 드는 지출을 많이 줄이고요. 오히려 공유 경제 쪽으로 좀 많이 소비 트렌드가 좀 다시 한번 바뀌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가 아니라 이런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 안에서도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에 지금까지는 이제 납품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87% 정도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2026년도까지는 42%로 동사가 낮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국의 니오나 아니면 독일의 폭스바겐, 그다음에 그 미국의 포드 등 고객사를 현재 실제로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현대차 그룹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도의 어떻게 보면 주가의 향후의 흐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도 고객 다변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이
보시기 좋을 것 같네요. HM만도 이번 3분기 실적 좋았고요. 4분기도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모아가 봐도 괜찮을지 지금 경기 둔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자동차 부품사 만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만도는 혁신 중.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도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줄 평은 이런 식으로 좀 뽑아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진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47,000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57,5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4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예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45,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긴 한데 매수 가격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접근을 해보자. 47,000원, 목표 주가는 57,500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4분기를 본다? S-오일 이야기입니다. 원유 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번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전분기보다 70%나 감소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어떻게 보면 하락세가 좀 나왔었죠. 네.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이 5,177억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마이너스 70%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유와 화학 부분을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고 평가 손실이 이번에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와 2분기 때 굉장히 빠르게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매수한 원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재고 평가 손실이 좀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제 마진도 2분기 피크를 찍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활기유가 영업이익이 이번에 3,767억 원을 기록을 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이제 이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40%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높은 이익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앞으로 원유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보합세를 내년 초까지도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좀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 오펙 플러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둔화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도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급격하게 원유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된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사우디가 주도를 해서 오펙 플러스 측에서는 감산을 주도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대에도 이름을 남기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옴시티와 같이 다른 나라들은 시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큰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도 프로젝트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네옴시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원유 가격이 그만큼 받쳐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사우디에서 미국과 척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감산을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부터 빠른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라는 코멘트가 더해지면서 3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그래도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뭔가 4분기부터는 나아질 기미가 보입니까? 어때요? 시장에서 이제 예측하는 부분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 계절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여름은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드라이빙 시즌보다도 훨씬 더 수요가 많은 게 바로 겨울인 난방 시즌입니다. 근데 이제 난방 시즌이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난방 시즌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등유와 경유 같은 경우에는 그 정제 마진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수요 증가 대비해가지고 워낙 이제 그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증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정제 마진이 현재 상태를 좀 유지한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다 보니까 4분기의 실적이 3분기보다는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S-오일 현재 구간 3.86%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거를 보고 사자니 그렇다고 정말 베스트로 좋아져야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잖아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S-오일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손가락이 안 나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S-오일이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싼 종목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현재 S-오일 등 이런 정유와 관련된 업체들을 내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굳이 이렇게 앞으로 시장의 그 기대치를 상회할 만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없는 종목을 조금 그냥 관망만 하지 내가 직접 내 예수금을 투입할 정도의까지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의 경우에는 손가락이 안 나간다. 신규 매수 노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그중에서는 2가지만 신규 매수 가능한 SK하이닉스 HL만도 전해드렸어요.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